자, 오늘은 이제 물권 강론이에요. 제한물권 공부해 보겠습니다. 제한물권. 제한물권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자, 물권이 8가지가 있는데 점유권, 소유권 제외하고 나머지 6개를 제한물권이라고 해요. 남의 부동산을 빌려서 사용하고 수익하는 용의물권 3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채권 만족을 담보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담보물권 3개, 요거 합쳐가지고 뭐라고 한다? 제한물권이라고 합니다. 오늘 요거 쭉 해볼 건데 6가지 제한물권이 전부 다 시험 범위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요 중에서 질권은 제외, 질권 빼고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자세하게 볼 어떤 시간적 여유는 없고요. 예, 대체적인 개념들만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1교시 지상권 할게요. 1교시는 지상권하고 2교시는 지역권 전세권하고 3교시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을 담보물권이라 그러는데 담보물권 총설, 얘들의 공통적 원리를 3교시에 하고 4교시에는 유치권하고 저당권하고 질권 빼고 이렇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교시 지상권부터 시작해 볼게요. 지상권. 근데 용의물권은 세 가지인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목차가 대체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전체적인 목차가. 예. 지상권 전체 모습이 이렇게 생겼어요. 총설. 총설에서는 지상권의 의의와 성질, 지상권이 뭔지 개념과 그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취득. 지상권 취득 원인. 보통 법률행위 계약을 통해 취득하는 경우가 많은데 계약 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취득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용의물권들은 자기의 물건에 대한 권리가 아니다 보니까 남의 물건을 빌려서 쓰는 권리다 보니까 쓰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걸 존속기간이라고 합니다. 존속기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효력. 효력에서는 권리와 의무, 지상권자의 권리, 지상권자의 의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소멸. 지상권이 소멸하는 원인과 소멸했을 때 효과 이렇게. 대체 지역권도 이렇게 생겼고요. 목차가 전세권도 대체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틀에 맞춰서 전체 한번 윤곽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총설부터요. 지상권이 뭔지 의의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279조에 나와요. 자, 물권 법정주의라는 걸 배우셨는데 지상권이 물권이잖아요. 물권의 내용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우리가 이 내용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그대로. 지상권 어떤 권리냐? 한번 읽어보면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중에서 가장 핵심만 얘기하면 그 지상권이 뭐냐면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예요. 남의 땅을 빌려서 사용하는 쓰는 권리. 그거를 지상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남의 토지를 빌려서 쓴다고 다 지상권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사용하는 목적에 제한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요거예요.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할 목적. 저 목적으로만 지상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조금 얘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이 여자가 건물을 소유하고 싶어요. 건물을 가지고 싶어요. 아니면 공작물, 철탑 이런 탑을 세워서 소유하고 싶어요. 아니면 나무, 수목을 소유하고 싶습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싶어요. 근데 이것들을 가지려면 토지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현대 과학 기술상 이런 물건들을 공중에 붕 띄워놓을 수는 없거든요. 다 토지 위에 존재하는 물건들이잖아요. 토지 위에 건물 짓고 탑 세우고 나무 심으니까. 그래서 이런 물건들을 통칭하여서 이렇게 불러요. 지상물이라고. 뭔 소리래 이게? 토지 위의 물건, 토지 위에 존재하는 물건들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물을 소유하고 싶은데 이게 자기 땅이면 내 토지가 있으면 내 토지에 건물 짓고 나무 심으면 돼요. 탑 세우고. 근데 없는 거야, 내 토지가. 그래서 남의 토지야. 갑의 토지를 빌려서 을이 사용할 때 이 사용하는 권리의 이름을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토지에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이게 지상권이에요. 그런데 좀 상식적으로 남의 토지를 빌려서 사용한다면 토지 사용료를 좀 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료. 근데 읽어봐도 지료가 언급이 없어. 지료를 지급하고 이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는 필수적인 성립 요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료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현실에서는 지료가 없는 지상권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아니 땅 주인이 자기 땅을 빌려주는데 땅값도 안 받고 지료도 안 받고 빌려줄 사람은 거의 없을 테니까 현실에서는 지료가 거의 있는데 법적으로는 유상과 무상, 지료 없는 지상권, 지료 있는 지상권 둘 다 가능하다. 필수 요소는 아니다. 이런 거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지상권 취득 이런 그러면 이 지상권을 어떻게 취득하느냐, 이 사용권을 어떻게 하면 취득하느냐. 이건 13페이지 원리인데 13페이지는 되게 많이 해가지고 이거 아닙니까? 모든 권리 취득의 원인은 A와 B. A가 뭐고 B가 뭘까요? A는 법률행위, B는 법률의 규정.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상권도 이 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지상권을 취득하고 싶어요? 법률행위 하면 됩니다. 법률행위부터 볼까요? 법률행위라 하면 주로 뭘 얘기하죠? 쉽게 얘기하면 계약하면 됩니다. 요 찾아가가지고 갑하고 계약 맺으면 됩니다. 즉 그 계약의 이름이 뭐냐면은 지상권 설정 계약이에요. 설정도 배우셨는데 설정이란 단어 이전하고 다르다. 이전은 내 권리를 완전히 넘겨버리는 게 이전이고 난 권리를 잃어버리는 거고, 설정은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의 힘 중에 일부의 권능을 떼어서 빌려주는 거라 그랬어요. 얘가 토지 소유자거든요. 땅 주인이거든요. 소유자라면 토지를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거예요. 그럼 얘한테 지상권을 설정해 준다면 이 중에서 어떤 힘만 주는 거죠? 사용하고 수익하는 거. 처분 권능은 안 줘요. 내 땅인데 얘가 팔면 안 되지. 요거만 일정 기간 요렇게 빌려주는 거니까 설정해 주는 거지. 갑이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주는 설정자고요. 얘는 지상권을 취득하는 거, 설정 받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가 또 뭘 배웠느냐? 이게 부동산 물권이거든. 토지에 관한 물권이에요. 부동산 물권을 계약, 법률행위로 취득할 때는 186조. 혹시 이거 기억하시면 대단한 건데 뭘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됩니다. 계약을 했다고 해서 지상권자가 되는 게 아니고 이 계약서 들고 등기소 가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소에서 등기를 해야지만 지상권을 취득한다라고 186조에 나와 있고, 요거는 61페이지에서 배웠어요. 61페이지에 계약을 통한 물권 취득은 등기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등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등기부예요. 한번 보여요. 예를 들어서 등기부인데 이 토지 등기부겠죠. 토지 등기부 을구일 거예요. 왜냐하면 지상권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니까 갑구가 아닌 을구에 기록하죠. 순위번호는 1번이네. 목적은 지상권 설정. 이걸 지상권 설정 등기라고 해요. 구체적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을 보니까 지상권을 설정한 목적이요.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 소유. 이 조라는 것은 그것으로 지어졌다. 나무로 지어지면 목조, 돌로 지어지면 석조,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받았다는 소리이고요. 범위는 동남쪽 350제곱미터 이렇게 돼 있네. 그러니까 토지를 한 필지를 다 빌린 게 아니네. 토지의 일부에만 지상권을 취득한 건데 여기서 다시 우리가 그거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 일물일권주의. 원래 물권은 이런 물권이잖아. 물권은 물건의 일부에는 설정될 수 없는, 성립할 수 없는 게 원칙이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 예외가 있고 그 예외가 바로 이겁니다. 요거 좀 기억하시나? 이렇게 56페이지 나오는 건데 한 필의 토지 일부에 소유권 생길 수 없다. 그거 안 된다. 토지 일부에 저당을 잡을 수 없다. 이런 물건들이 물건의 일부에는 생길 수 없는데 예외가 용익물권에 예외가 있다 그랬어요. 지지전이 뭐예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지금 지상권 얘가 여기 나와 있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필지를 다 빌린 게 아니에요. 이 여자가 한 필지에 동남쪽 350제곱미터 토지 일부만 빌린 거예요. 1000제곱미터 중에 예를 들면. 이렇게 요거 예외가 인정된다는 거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도면 첨부에서 어디 일부인지도 사람들에게 공시할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일물일권주의 예외로 인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존속기간. 존속기간을 보니까 존속기간이 2005년 3월 15일부터 해서 무려 30년이네요. 엄청 길죠? 30년 빌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지상권이 존속기간 만료가 2035년 3월 14일 자정으로 끝나는 거예요. 엄청 길죠? 근데 엄청 긴 것 같지만 제일 짧게 한 거예요. 조금 이따 바로 배우시겠지만 이렇게 견고한 재료로 지어지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할 때는 최단 기간이 30년이야. 30년보다 더 짧게 못해요. 혹시 20년 하잖아요? 그러면 30년으로 연장시켜버려요, 법이 그냥. 최단 기간이기 때문에 제일 짧게 한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지료. 아까 지료는 필수 요소 아니라고 그랬는데, 근데 어느 누가 30년이나 이렇게 돈도 안 받고 땅을 빌려주고 당연히 지료를 약정하겠죠? 지료를 약정했을 때는
이렇게 등기부에 기록할 수 있어요. 지로 금액하고 지급 시기. 매달 100만 원 주네. 매월 말일날 100만 원씩 이렇게 꼬박꼬박 주기로 했나 봐요. 이렇게 등기하는 게 좋습니다. 혹시요, 자기들끼리 지로 약정이 있었어요. 주기로. 근데 이걸 등기부에 기록을 안 하잖아요. 등기부에 기록을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 등기부는 자기들끼리 알려고 하는 걸까요? 제3자들에게 알리는 걸까요? 제3자들에게. 기록 안 해놓으면 제3자에게 법적으로 주장 못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한 계약의 내용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주장하는 것을 법에서는 대항이라 그래요. 제3자에게 대항을 못해요. 어떤 일이 있냐면, 이렇게 등기를 안 해놨잖아요. 자기들끼리는 지로를 매달 주고 있어서 등기부에는 없지만, 근데 얘가 요 사용권, 이게 지상권이거든요. 요 권리를 병에게 팔아먹을 수 있어요. 지상권 양도할 수 있어요. 그럼 지상권자가 바뀌어버리는 것. 이걸 권리를 팔아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순위번호 2번, 등기목적은 지상권 설정이 아니라 이번에 뭘까요? 지상권 이전. 이전 등기 2번이 아니죠. 1-1도. 착각했네요. 예, 순위번호 부기등기 해가지고 1-1도 해가지고 이전 등기 해버려요. 그랬을 때, 근데 병은 지상권을 양도받을 때 등기부로 봤을 때 지로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갑은 을에게 매달 꼬박꼬박 받고 있던 지로를 얘한테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뭘 안 해놓으면? 등기를 안 해놓으면. 그러면 이렇게 제3자에게 지로가 있는 거다. 매달 100만 원씩 주셔야 된다라고 주장하려면, 자, 제3자에게 주장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법에서는요? 대항하려면 뭘 해뒀어라? 등기를 해뒀어라. 등기를 해뒀으면 얘도 알고 샀겠지. 줄 각오로 샀겠지. 무슨 논리인지 아시겠죠? 등기 안 하면 제3자 지상권 양수한 사람에게 대항 못해요. 등기하는 게 신상에 이로울 거다. 지상권자는 을이다. 자, 권리자 및 기타 사항. 권리자가 지상권자라고 나와 있어요. 지상권자가 바뀌면 순위번호 유지한 채 부기등기 해가지고 1-1 해서 지상권자 바뀌었다고 공시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게 지상권입니다. 보통 계약을 하고 등기해서 지상권을 취득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 없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지상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저절로 갑자기 계약도 안 했는데 저절로 확 생겨버리는 지상권을 뭐라고 하느냐? 법정지상권이라고 해요. 앞으로 이런 단어를 많이 보실 거거든요. 법정은 줄임말이에요. 이 5글자를 줄여서 첫 글자, 끝에 글자 붙여서 법정이라 그런 거야. 법정이라는 단어에 늘리면 뭐가 된다고? 법률의 규정. 뜻은 계약에 의하지 않고 생기는 지상권. 계약을 안 했는데도 법에 어떤 요건이 막 정해져 있어. 그 요건만 딱 충족되는 순간 바로 생겨버려요, 그냥. 그리고 이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네? 187조. 186조는 계약을 통해서 물건을 취득할 때는 등기를 해야 되는데 계약 없이 법률의 규정에서 물건 취득할 때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법의 요건만 구비되면 지상권이 먼저 생겨요. 등기 안 한 채로 생겨요. 등기는 차차 하는 거죠. 지상권자라고 나중에 공시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요거 좀 약속할 게 있는데 요 그림요. 이 그림 보니까 을이 갑의 토지를 빌려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를 좀 단순화시켜가지고 제가 이렇게 묘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자칠판을 쓰니까 필기할 일이 별로 없어요. 사실. 근데 혹시 필기를 하게 되면 저하고 약속인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선을 그으면 이렇게 이 선 그어놓은 게 뭘까요? 토지예요, 토지. 토지고 토지 밑에 두 사람이 있죠. 괄호 밖에 있는 사람은 소유자예요, 일반적으로. 괄호 안에 넣은 사람은 제한물권자예요. 제한물권자? 누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런 사람들을 괄호 안에 쳐서 지금 같으면 누굴까요? 지금 우리 뭐 보고 있는 중이죠? 지상권. 그러니까 얘 지상권자라는 거야. 그래서 누가 건물을 지어요? 지상권자가 지었으니까 지상권자가 건물 주인이라고 그려놓은 거야. 제가 이렇게 그린다고. 갑소유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취득해서요. 건물을 지어서요. 소유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린다고. 그럼 여러분 이거 알아들으셔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 제가 좀 이따가 갑을 병으로 바꿨어. 그러면 뭐야? 지상권자가 바뀐 거예요? 땅 주인 바뀐 거야? 땅 주인. 토지 팔았다는 거야, 그냥. 그 다음 요 안을 정으로 바꿨어. 가로 안을. 그 뭐야? 지상권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해가지고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존속기간 가볼게요. 존속기간은 셋으로 이제 목차가 나눠져 있어요. 약정, 계약으로 정하는 경우. 두 번째, 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기간 끝나고 기간 연장, 갱신하는 경우. 이렇게요. 제가 먼저 계약으로 정할 때는
뭐를 아셔야 되냐면 법에 제한이 있는지 정할 때 얘보다 더 길게는 못합니다. 얘보다 더 짧게는 못해요. 이런 최단기간 제한이 있으면 외우셔야 돼요. 시험 문제거리니까. 한번 볼게요. 약정하면은 어떻게 280조예요. 존속기한을 약정한 지상권, 약정할 때, 계약으로 정할 때, 계약으로 존속기한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대. 얘들보다 더 짧게는 못한대. 뭐예요, 이게? 최단기간 제한하는 거죠. 더 짧게는 못한다. 그래서 3호까지다. 1호, 2호, 3호.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30년짜리가 있고, 15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어요. 어떻게 나눈 거냐면, 소유할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 나눈 거야. 내가 남의 토지에 뭐를 소유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먼저 30년짜리부터 볼게요. 석조, 돌로 지어졌죠? 석회조, 시멘트로, 연화조, 벽돌로. 이렇게 견고한 재료로 지어진 견고한 건물 소유 목적일 때는 최단기간 30년이야. 30년보다 더 짧게 못하고 미니멈이 30년이라는 거예요. 또 나무를 심어서 소유할 목적일 때는 수종에 관계없어요. 나무 종류에 관계없이 무조건 30년이 최단기간이에요. 그 다음에 2호. 전호 이외의 건물 소유 목적일 때 전호가 2호에서 전호가 1호 말하거든요. 1호의 건물이 견고한 건물이야. 그럼 이 건물은 무슨 건물일까요? 견고하지 않은 건물을 말해요. 근데 이상하네. 건물이 다 견고하지 않나요? 그렇죠? 견고하죠. 견고하지 않은 건물, 이게 뭐냐면은 이거 시대상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이 민법이 58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처음에. 58년도에 만들어졌으면 40년대, 50년대를 시대상으로 만들어졌겠죠? 그때로 돌아가 봐야 되는 거야. 그때는 견고하지 않은 건물들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죠. 목조 건물도 많았을 테고 초가집도 있었을 테고 그런 것들을. 그래서 그런 연혁적인 이유 때문에 2호 건물을 일반 건물이라 그래도 일반 건물. 근데 지금 말에 맞지 않지. 지금 시대에 맞지 않죠. 지금은 1호가 일반 건물이잖아, 세상에는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거를 일반 건물로 불렀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어쨌든 이런 목조 건물 같은 거, 초가집 같은 거 얘기하는 거야. 그런 건물을 지을 목적일 때는, 소유할 목적일 때는 15년이에요. 그 다음에 건물이 아닌 공작물일 때. 아까 탑 같은 거 있죠. 탑 같은 거 세워서 소유할 목적일 때. 그럴 때는 5년 이렇게 해요. 이게 최단 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보다 더 짧게 정하면요. 그러면 이 기간까지 연장시켜 버리겠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철근 콘크리트 건물 소유 목적일 때는 1호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최단 기간 30년이고 15년, 20년 이렇게 계약하면 30년까지 연장시켜 버린다고. 제일 짧게 한 거라고 그 사람들이. 되셨죠? 예, 잠깐만요. 이렇게 우리 민법에는 지상권에 최단기간을 제한하는 조항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법 조문을 더 찾아서 읽어봐도 최장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안 나와요. 아무리 길게도 50년 이상은 못합니다.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하나 논의가 되냐면 영구도 가능한가? 영구적인 남의 토지를 영구적으로 빌리는 지상권의 설정이 가능한가? 뭐라고 판례는 yes,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시험 문제거리입니다. 예,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약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꼭 계약으로 존속기한을 꼭 정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안 정하면 281조 다음 조문이에요. 존속기한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자, 계약으로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그 기간은 자동적으로 법이 정해버립니다. 전조의 각 지상물의 종류에 따른 최단 존속기한으로 해버리겠답니다. 그러니까 연습해보면 콘크리트 건물 지을 목적인데 기간을 안 정했네? 자동으로 몇 년이라는 거예요? 30년이요. 나무 심을 목적인데 안 정했으면요. 30년, 무조건 30년. 목조 건물 작업인데 목조 건물이라면은 뭐야? 15년.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인데 이 항은 또 뭐냐? 지상권 설정할 때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도 정하지 않았어. 견고한 건물을 소유할 것인지 일반 건물을 소유할 것인지 조차 정하지 않았다. 그럴 때는 전조 제2호 건물, 2호. 2호 건물이 아까 일반 건물 있죠. 그거를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을 간주해 버리겠대. 몇 년으로 하겠다는 거야? 15년으로 가겠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갱신으로 갈게요. 갱신은 어떤 권리가 있을 때 그 권리, 계약이나 권리의 동일성은 유지한 채, 법적 동일성을 유지한 채 기간 만료되었을 때 기간만 연장시켜 버리는 거야. 그걸 갱신이라고 해요. 갱신. 운전면허증 갱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죠. 자, 갱신은
283조를 좀 공부하셔야 되는데 지상권자의 갱신 청구권, 매수 청구권 이렇게 돼서 제목이. 그래서 저는 저거를 갱매 스토리라고 하는데요. 아주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되는데 자, 얘 가지고 할게요. 지금 이렇게 했으면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걸 읽으면 갑소유 토지의 을이 지상권을 취득해서 건물을 지어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예요. 이건 아까 그거에 똑같은 거예요. 상황이. 자, 1항을 보시면 지상권이 소멸했답니다. 언제 소멸하냐면요. 2035년 3월 14일 자정 땡 치면 소멸이에요. 기간 만료로. 소멸했어요. 근데 건물이나 공작물이 현존하고 있답니다. 현존. 30년 동안 버틴 거지? 근데 건물이야 30년 동안 버틸 거 아니겠어요? 현존하고 있으면 지상권자 이 을은 한 번 더 쓰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한 번 더. 그럴 때는 소유자에게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 그림에다가 한번 표현해 볼게요. 지상권이 소멸했다고. 괄호에 X 친 거 뭔 말인지 아시겠죠? 기간이 끝나서 소멸했는데 건물이 뭐 하고 있더라? 현존. 그러면 을이 갑에게 야 갱신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원스 모아 이렇게요. 해줘요. 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청구를 받으면 토지 소유자는 무조건 갱신에 응해야 되느냐? 상식적으로. 그럴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거절할 수도 있어요. 싫다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갱신하면요. 여기 조문에는, 여기 284조에 뭐라고 되냐. 갱신했을 때도 최단 기간을 보다 더 짧게 못한다고 돼 있거든요. 갱신하면 또 몇 년이란 거야? 또 30년이야. 그럼 첫 번째 30년에 갱신 30년, 60년이네? 내가 갱신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내가 죽을 것 같으면 나도 내 땅 써보고 죽읍시다 해서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설정자. 자, 지상권 설정자가 누구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토지의 소유자죠. 소유자가 갱신을 원치 않아. 노우 한 거야. 거절한 거야. 거절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지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 건물이고요. 이 건물 을의 거잖아요. 을. 맞나요? 을의 거니까 가져가면 좋을 건데 건물을 어떻게 가져갑니까? 그러니까 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법은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공작물이나 수목, 요 공작물에 건물도 포함된 거예요. 현실에서는 거의 다 건물 얘기하는 거야. 건물을 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다시 계약갱신 청구했는데 갑이 노. 갱신 안 해준다 그랬어. 그러면 을이 그래요. 그럼 내가 이 건물을 이고 지고 나갈 수 없잖아요. 당신 이 건물 사요. 라고 이렇게 건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 건물 통칭해서 지상물 매수 청구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요거를 이제 갱신 청구, 매수 청구, 수순, 갱신 청구, 매수 청구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두 가지만 살펴볼게요. 일단 여기 상당한 가액으로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민법에 이 표현 나오면 무조건 시가입니다. 당시의 시가. 그러니까 2035년 당시에 시가예요. 이 건물 시세대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권리의 종류를 좀 배울게요. 계약 갱신 청구하는 권리는 청구권이에요. 이름 그대로예요. 청구권이에요. 근데 건물 매수 청구권 얘는 청구권이라고 말은 해도 실제로는 형성권이에요. 자, 권리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요거 166페이지야. 우리 그림입법 166페이지인데 뭐 볼 거 없습니다. 본다고 알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보십시오. 나중에 복습하실 때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제가 가져온 거예요. 여기 166페이지에는 권리가 뭔지 개념이 나오고 권리를 분류시켜 놨어요. 뭐 재산권, 비재산권, 저 밑에는 절대권, 상대권 이런 거 있는데 권리의 작용, 권리는 힘이거든요. 힘이에요. 권리가 힘인데 그 힘이 작동하는 방식에 따라서 권리를 네 수로 분류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배하는 권리, 청구하는 권리, 항변하는 권리, 형성시키는 권리. 지배권, 청구권, 항변권, 형성권. 그래서 제 처음 민법 공부할 때요. 이거 처음 들었을 때 이거 어떻게 외울까? 그래서 보니까 지구, 항성 이렇더라고요. 대충 따보니까. 지구는 항성이다 해서 외웠었거든요. 제가 제일 처음에 민법 공부할 때 20대 때 그랬을 때 그렇게 외워가지고 나중에 강사가 돼가지고도 근데 그렇게 외울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외우시려면 저렇게 외우셔도 되고 지구, 항성 이렇게 막 했더니 어떤 학생이 선생님 아니라고 그러는 거야. 지구는 항성이 아니고요. 행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항성은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 같은 걸 항성이라고 그러고 지구는 스스로 빛을 못 내기 때문에 행성이라고 저보고 틀렸다 그러길 됐다 그랬어요. 그게 뭐가 중요한데 지금 그쵸?
자, 지배권이 뭐냐면은 대상을, 권리의 객체를 직접 지배하는 권리예요. 대표적인 물권이 지배권이야. 물권은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잖아요. 여기 지배를 한다는 것, 직접 지배한다는 것은 내가 물건을 지배하는데 중간에 다른 사람은 개입되지 않는다는 거죠. 대상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거예요. 지배권. 물권이 대표적인 지배권이고, 청구권은 사람이 사람에게 뭔가를 청구하는 거죠. 요구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채권이 청구권이에요. 채권.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급부라고 했었는데요. 어떤 채무자의 행위를 해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거든요. 채권은 청구권이야. 족보가. 물권은 지배하는 권리고요. 근데 항변권은 뭐냐면요. 항변권은 청구권에 맞대응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청구를 하면 나는 그 행위를 해줘야 되거든, 원래. 근데 내가 못하겠다. 나는 그거 못하겠다. 이행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행 못하겠다고 거절하는 것을 항변이라고 해요. 왜 이행을 거절하느냐?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그 이유에 따라서 항변권의 이름이 다양해요. 다양해요. 우리가 배우는 항변권은 딱 하나 배워요. 동시이행의 항변권. 이거 말고 제가 항변권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이분에게 1,000만 원 줘요 라고 말했어요. 청구했어요. 지금 청구권을 행사했어요. 주실 거야, 안 주실 거야? 안 주시죠. 왜 안 줄까요? 근데 이분은 저한테 돈을 빌린 적이 없거든. 이걸 뭐라 하느냐? 채무 부존재의 항변이라 그래요. 말 알아들으시겠죠?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데 뭘 달라 그래? 못 줘. 이렇게요. 뭐 그렇게 항변하고, 근데 만약에 이분이 저한테 돈 1,000만 원을 빌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 채권 채무가 있어요. 근데 그거 변제기가 내년 6월이거든요. 내년 6월 날 갚기로 했는데 오늘 갑자기 달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럼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안 주겠다고 이행을 거절할 수 있겠지.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항변할 수 있어요. 그거는 변제기 미도래의 항변. 이렇게 불러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직 변제기가 왔는데 뭘 돈 달라고 그러냐. 못 준다라고 항변하고. 이렇게 이유가 다양하게 있어요. 동시이행 항변도 있어요. 하여튼 이런 게 있습니다. 뭐 항변권은 다음에 하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은 뭐냐면 형성권의 핵심 개념은 이거예요. 7글자. 일방적 의사표시요. 반대말은 두 사람의 합의겠죠. 합의. 보세요, 여러분들. 갑하고 의 사이에 권리와 의무가 발생했어요. 원래 없던 권리와 의무가 두 사람 사이에 뻑 생겼어요. 그럼 분명히 뭔가 원인이 있을 건데 보통은 두 사람이 합의를 봐가지고 권리와 의무가 만들어지는 게 보통일까요? 아니면 일방이 일방적 의사표시를 해서 권리 의무가 만들어지는 게 보통일까요? 합의가 곧 계약이거든요. 계약을 하면 두 사람 사이에 권리 의무가 생겨요. 근데 이례적으로 형성권을 가지고 있으면 합의 필요 없어요. 상대방의 의사하고 상관없이 나의 뜻대로, 나의 일방적 의사표시대로 권리가 변동이 일어나요. 법률관계 변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권리를 형성권이라고 그러는데 취소권, 해제권, 추인권 이런 것들이에요. 이 중에서 우리가 취소권을 슬쩍 한번 맛을 본 적이 있거든요.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사기당한 거야.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거야. 사기를 당한 매매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이다? 아니면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사기당한 사람에게는 취소할 수 있는 권리, 취소권이 생긴 거야. 근데 취소를 할 때 사기당한 사람이 사기친 그 사람에게 내가 사기를 알아차렸으니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괜찮겠소? 라고 물어보고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합의를 봐서 취소하는 건 아니고 어떻게 취소할까요? 7글자 일방적 의사표시로 취소를 딱 해버리면 내 원하는 대로 계약은 엎어지는 거라고 내 뜻대로 이렇게 하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형성권이라고 해요. 그런데 얘기를 왜 하느냐? 그 권리의 이름이 무슨 청구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청구권이겠지. 근데 무슨 청구권으로 돼 있는데 이름은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형성권인 것들이 있거든요. 이름만 청구권으로 돼 있고 실제 속성이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인 것들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구별하냐면요. 외우실 게 아니고 청구권은 상대방이 일정한 행위를 해달라고 청구하는 거야. 내가 청구를 했다고 권리가 실현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이 행위를 해줬을 때 비로소 권리가 실현되는 거야.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내 권리 만족이 일어나는 거야. 반면에 형성권은요. 상대방은 행위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그냥. 내가 이렇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는 게 그게 형성권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 한번 판단해 볼게요. 여기 이미 답이 나와 있는데 계약 갱신 청구한다? 갱신해 주세요라고 청구를 했어요. 그럼 내가
갱신해줘요. 이게 말 한마디에 갱신의 효과가 생길까요? 아직 안 생길까요? 안 생겨요. 얘가 갱신을 해줘, 승낙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갱신이 되는 거니까 이건 진짜로 청구하는 권리가 맞아요. 그러니까 청구권은 이렇게 거절받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항변을 받을 수도 있고 하거든요. 이건 청구권이 맞아요. 근데 이게 거절받았을 때 이 건물을 당신이 그럼 사요라고 하는 이것은 판례, 통설 판례가 뭐라고 하냐 형성권이라고 그래요. 형성권이기 때문에 이거 사실래요라고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사 그러면 예의 승낙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져요. 이상하네. 우리는 매매를 배웠는데 매매는 원래 계약이거든요. 단독행위예요, 계약이에요. 매매는요. 계약이니까 내가 이거 팔고 싶은데 사실래요라고 물어보고 사겠다고 해야지 매매가 되는 건데 이 매매는 이상하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매매라고 부르면 안 되지. 매매는 원래 계약이어야 되는데 요거는 이 상대방의 승낙을 요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바로 매매 유사의 법률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건물 매도인이 되고 얘가 건물 매수인이 되어서 이 건물을 사버려야 되는 거죠. 안 살 수도 없어요. 이건 나중에 강행규 중에서 배울 건데 그래서 시가대로 팔아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은 일반적으로 비싼 물건이죠. 그렇죠? 남의 토지를 빌려서 건물을 임목대 지어놨는데 그거를 내가 가져갈 수도 없는데 이거를 팔아먹을 수 없다면은 얘는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겠지.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토지와 건물은 언제나 별개의 물건이기 때문에 이 건물 소유자를 갖다가 어떤 재산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걸 팔아먹는 권리를 주고 있어요. 이걸 갱매스토리라고 해요. 여기까지 할게요. 일단 들어주시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에요. 존속기한 정도 할게요. 효력에서는 지상권자의 권리, 지상권자의 의무. 먼저 권리라고 하는 게 뭐 지상권이 남의 토지를 빌려서 사용하는 권리죠. 물론 수익도 낼 수 있고요. 근데 이 사용권이 지상권이 물권이어서 절대적인 권리예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거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아시겠지? 이거 약속? 이거 이렇게 됐네? 이게 뭔지 알아들으시겠지? 뭐가 바뀌었어요? 토지 소유자가 바뀐 거야. 토지를 팔아버린 거지. 근데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자 을에게 토지의 인도, 반환을 청구하는 거야. 토지를 돌려달라고 하는 거야. 지상권의 존속기한이 한 20년 남았는데. 그러면 이걸 돌려줘야 되겠어요? 거절해야 되겠어요? 거절해야 되겠죠? 우리 그거 배웠는데 213조. 제 213조 외우시라 그랬죠? 외우면 좋다고. 빨리 외우시라 그랬죠? 외우셨는지 모르겠네. 소유물 반환 청구권. 소유자는 자기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지금 반환 청구권 행사하고 있는 거거든.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을에게 토지를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 인도가 반환이잖아요. 근데 점유자가 그 물건을 요거 이제 배우셨지. 점유할 권리가 있다면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럼 을은 이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게 이름이 뭐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이름 자체가 지상권인 거야. 지상권이 있으면 거절이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그것도 배웠는데 소유권하고 지상권 중에 뭐가 더 센지도 배웠어. 지상권이 더 세다는 거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거절해버립니다. 이거. 아니 당신 등기부도 안 보고 사셨어? 내가 지상권자로 보조시 등기부에 나와 있는데 20년 남았는데 이제 10년 지났고 20년 동안 지로는 줄 테니까 20년 있다가 오세요. 라고 거절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지상권이라는 권리는 원래의 나한테 설정해준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어요. 바뀐 소유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어요. 바뀐 소유자. 정으로 바뀌면 정에게도. 다른 사람이 또 뭐라 그러면 내가 지상권자인데 뭘 그러냐?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장할 수 있는 어떤 권리이다? 절대적 권리다. 물권은 절대권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남의 토지를 빌려서 지상권자로 쓰고 있는데 누군가가 지상권 행사를 방해를 해. 방해. 내 사용을 방해해요. 그럼 방해 배제 청구하는 거를 뭐라고 하더라? 물권적 청구권. 그러니까 지상권자도 내가 써야 될 토지를 누가 점유하고 있으면 지상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고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이런 물청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의 처분에 대해서 볼게요. 지상권 처분. 이 그림 잘 보세요. 지금은 토지의 소유자가 바뀐 그림이었잖아요. 제가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뀌는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뭔지 아시겠지? 이거는 지상권자가 바뀐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을이 지상권을 병에게 뭐 한 그림? 양도한 그림. 지상권이 넘어가. 물론 건물도 같이 양도할 수도 있고 같이 양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상권을 양도한 그림이야. 양도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282조를 보시면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 권리가 뭘까? 그 권리가 지상권이겠죠. 이 그림이에요. 이거 양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권리 지상권의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30년 동안 쓸 수 있잖아. 그럼 내가 안 쓰고 토지를 타인에게 빌려줄 수도 있어요. 내가 지상권 자체를 팔아먹을 수도 있고 지상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토지를 빌려줄 수도 있어요. 임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들 뭘 깨달으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토지를 빌리고 싶어, 임차하고 싶어요. 그러면 등기부를 봐요, 안 봐요? 땅 주인이 누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겠죠? 이제 법을 배우셨으니까 갑구만 보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차리셔야 돼. 을구도 봐야 돼요. 을구에 지상권자가 있어. 그럼 누구한테 가서 임차하셔야 돼? 지상권자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가서 빌리면 안 돼요. 낭패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토지 소유자는 사용하고 수익할 권능을 30년간 빌려줬어. 그러니까 이걸 임대 권능은, 토지 임대 권능은 소유자에게 있나요? 지상권자에게 있나요? 지상권자에게 있어요. 소유자한테 찾아가서 임대차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은 유해요. 근데 못 써먹어요. 그 권리를. 지상권자한테 쫓겨나요. 그 땅에 얼씬도 못해요. 지상권자한테 빌려야 돼요. 저렇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지상권을 양도한다 그러는데 설정자 동의 받을 필요 없어요. 여기 설정자,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이런 말이 없거든. 그러니까 을이 이 지상권을 병한테 팔아먹을 때 갑에게 물어볼 필요는 없어요. 그냥 팔면 돼요. 팔면 돼요. 양도할 수 있어요. 양도가 뭔지 좀 설명드릴게요. 양도란 단어, 지금 이제 다 초급 단계이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단어를 배워야 되는데, 양도란 말은, 양도가 뭡니까, 근데? 양도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일단 어디서 들어보셨나? 양도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양도세. 그쵸? 양도할 때 내는 세금, 양도세라는 거 아닙니까? 양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양도가 매도하고 같은 말인가? 매도는 판다는 소리잖아요? 같은 말인가? 매도에 약간 고풍스러운 말인가? 아니에요. 다른 말이에요, 이거. 어느 한쪽이 더 큰 말이에요. 다른 한쪽은 작은 말이고, 어느 쪽이 더 큰 말일까요? 양도가 커요. 양도 안에 매도가 들어가 있어, 부분집합으로. 양도가 뭐냐? 양도는 이렇게요. 무엇에 의한 권리의 이전을 양도라 그래요. 무엇에 의한. 여기다가 네 글자를 넣을 건데, 자, 민법의 기본 틀을 이해하셨으면, 권리가 이전된다? 권리가 여기 있다가 권리가 이렇게 이전된다. 원인이 있어, 없어? 원인이 분명히 있지. 원인은 둘 중 하나야. 무조건. 기억나시나? 하나가 뭐예요? 법률행위예요. 다른 하나가 법률 규정이에요. 그 중에 하나 넣으면 돼요. 여기다. 네 글자예요.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에 의한 권리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법률의 규정에 의한 권리 이전은 양도라고 하지 않아요. 법률행위. 법률행위라 하면 그 속에 의사표시가 들어있으니까 사람의 의사에 의해서요. 권리가 이전되는 것을 모조리 다 뭐라고 한다? 양도라 그런 거야. 그리고 법률행위는 거의 대부분 다 뭐예요? 계약 아닌가요? 계약으로 권리 이전하는 건 다 양도라 그래요. 그럼 이런 것들 다 계약인데 증여 계약, 매매 계약, 교환 계약을 통해서 권리를 이전하면 셋 다 양도예요. 볼까요? 갑이 이 건물의 소유권을 을에게 넘겼어. 증여, 아무것도 안 받고. 계약을 통한 권리 이전이니까 양도예요, 저게. 증여도 양도라고. 그 다음에 매매는요. 돈을 받고 권리를 넘기는 거지. 양도예요. 교환은요. 토지하고 건물하고 받고 이것도 계약이니까 셋 다 양도예요. 증여계약, 매매계약, 교환계약을 통해서 권리 이전하는 것은 모조리 다 뭐 하는 거다? 양도. 이쪽이 양도인, 이쪽이 뭐야? 양수인.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증여는 아무것도 안 받고 양도하는 거예요. 맞나요? 매매는요. 돈을 받고 양도해 주는 거야. 권리를. 교환은요. 다른 거 받으면서 뭔가를 양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에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유상양도, 무상양도 이런 말이 있어요. 알아들으시겠지? 증여는 무슨 양도예요? 무상양도. 아무것도 안 받고 넘겨줘. 공짜로. 매매는 유상양 돈 받고 넘겨주는 거지. 교환은 유상이지. 나도 뭐 받잖아요 지금. 그쵸? 그럼 양도세가 뭘까? 양도세는 유상양도에서 무상양도 말고 유상양도에서 매매를 했거나 교환을 했다. 매매가 더 편한가? 이거 매매할 때 이거 살 때 자기 한 3억 주고 샀거든요. 이거 3억 주고 샀는데 팔 때 5억에 팔았어요.
그 차액이 2억이 생겼어요. 그 양도하는 과정에서 소득이 생겼잖아, 2억이. 거기에 붙이는 세금이 뭐야? 양도세지. 그러니까 저 원리를 이해하신다면 매매 같은데 양도세 나오는 거지. 교환할 때도 양도세 나올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증여는요. 양도 소득이 안 생기거든. 공짜로 주는 거기 때문에 소득이 생기지 않죠. 그러니까 증여도 양도는 양도인데 양도세 부과를 안 하고 공짜로 받는 수중자에게 오히려 증여세를 부과시키는 거지.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만약에 상속, 사람이 사망해가지고 상속을 통해서 권리가 이전되었을 때는 양도라고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하지 않죠. 상속은 뭐가 아니니까? 계약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사람의 의사하고 관계없어요. 양도세 같은 거 안 나오는 거지, 상속세는. 상속세를 또 내고. 그렇습니다. 양도 아시겠죠? 양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은 여기다 넣어볼게요. 그러면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는 건 지상권을 공짜로 줘버리면 뭘까요? 증여. 꼭 물건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지상권도 증여할 수 있어요. 그냥 줘버리면 증여죠. 돈 받고 지상권을 팔면 뭐 한 거예요? 지상권? 매매. 내가 다른 권리 받으면서 지상권 넘겨주면 지상권? 교환이죠. 전부 세계를 통칭하여서 지상권을 뭐 하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도하였다. 됐습니다. 지상권 양도할 때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다. 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좀 볼게요. 강행규정 289조. 280 내지 287조에 위반되는 계약은 효력 없다. 무효다라고 했어요. 내지라고 되어 있는 법조문에 이 내지는 우리 일상에서 쓰는 내지는 A와 B, A 내지 B 하면 또는 이란 말로 쓸 때가 있잖아요. 근데 법조문에서 내지는 요거예요. 요거. 뭐예요? 280조부터 287조까지를 내지라 그러는 거야. 법조문에서는요. 그러니까 총 몇 개죠? 80부터 87까지면 8개죠. 7개라고 하시면 심하죠? 8개예요. 그렇죠? 8개. 8개 조문에 위반되는 계약은 무효다. 강행규정이다. 강행규정. 이대로 해야 된다. 법대로. 근데 위반되는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대요. 저걸 위반했을 때 다 무효가 아니라 그 위반한 계약의 내용이 지상권자에게 뭐 하면? 불리하면 효력이 없대. 그럼 반대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이걸 위반해도 그 위반한 계약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지상권자에게 뭐 하다면? 유리하다면 그거 위반해도 계약이 뭐 하다는 소리? 유효하다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이게 공평하게 양쪽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고 한쪽에 편을 들고 있지 않나요? 지금? 누구 편 들고 있어 지금? 지상권자. 이거를 이렇게 말해요. 불러보세요. 편면적 강행규정. 편드는 거죠. 반대말은 쌍면적 이런 말 쓰는 쌍면적. 그러니까 어떤 강행규정이 양쪽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게 쌍면적인 건데 그게 원칙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적 약자라고 판단이 되는 사람에게 편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편면적 강행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위반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본 282조가 지상권자는 소유자 동의 안 받고도 권리를 마음대로 팔 수 있다 이거거든. 여기에 위반하는 계약을 한번 해볼게요. 얘들이 지상권 설정 계약할 때 어떻게 했냐면 지상권 설정할 때 요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기로 특약을 한 거야. 처분하지 않기로. 양도하지 않기로. 자기들이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282조를 위반한 거지. 282조는 양도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자기들이 계약으로 양도 안 하겠다고 한 거야. 양도하지 마라. 내가 빌려는 줄 건데 너 이 지상권 팔지 마라. 토지 타인에게 빌려주지 마라. 그럼 내가 토지 빌려줄게. 그래가지고 알았다. 나만 쓸게 30년 동안. 절대 지상권을 팔거나 타인에게 토지를 임대하지 않을게라고 약속했어요. 그런 약속은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분명히 양도할 수 있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고 됐는데 양도를 못하게 하면 지상권자에게 뭐 한 거죠? 불리하지. 맞나? 그래서 지상권을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어요. 없어요. 양도 금지 특약을 해봤자 소용없어요. 없어요. 무효예요, 그거. 그래서 지상권의 양도성은 막을 길이 없어요.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거예요. 그 정도 할게요. 그다음 의무. 의무, 뭐 지상권자의 의무가 뭐 지로 주는 거 정도겠죠. 지로 약정이 있다면. 근데 지로를 안 주면 어떻게 되느냐? 쫓겨나죠, 뭐. 지상권자가 얼마나 안 주면 쫓겨나냐면 2년 이상 지로를 지급하지 않으면. 저기 2년은 2년 분을 얘기하는 2년치. 연속된 2년일 필요 없습니다. 그냥 2년분. 아까 지로 얼마였죠? 우리 등기부에 봤던 지로? 100만 원이죠. 2년치가 얼마야? 2,400만 원이죠.
2,400만 원이 쌓이면 소멸 청구할 수 있어요.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달은 100만 원 다 못 줬어. 돈 없다고 70만 원 주고 어떤 달은 건너뛰고 막 하여튼 다 쌓여보니까 2,400만 원이 딱 채워졌어. 그럼 그 순간 토지 소유자는 소멸시킬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이거 뭐라 하느냐? 제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상권, 소멸 청구권. 근데 저걸 느껴보시라고. 소멸을 청구해서 이게 진짜 청구권이면 소멸을 청구를 했을 때 저쪽에서 뭔가를 해줘야지 소멸된다는 건데 과연 그럴까요? 아니면 일방적 의사표시로 소멸시켜버릴까요? 일방적 의사표시. 2,400만 원이 채워지는 순간 야, 너 꺼져. 나가. 그 말 한마디로 자동 소멸이에요. 상대방의 행위를 요하지 않고. 따라서 저것은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상은 청구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고 저거 무슨 권일까요? 형성권인 거를 느껴보시라고 저거. 저거 외울 게 아니에요. 청구권으로 되어 있지만 형성권인 것들을 막 외우는 게 아니고 내가 그 감각을 익히는 거지. 아, 저거는 그냥 소멸시키는 거네. 저쪽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대방 행위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형성권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강행규정에 속해 있어요. 편면적 강행규정에. 287조도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287조를 위반하는 계약으로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건 효력 없어요. 혹시 계약서의 특약으로 저 2년을 1년으로 낮춰놨어요. 짧게. 1년분이라도 연체하면 소멸시키겠다. 라고 특약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특약은 효력이 없겠죠. 지상권자에게 뭐 하죠? 불리하죠. 효력 없어요. 그렇게 해줄 사람은 없을 것 같은 소유자는 혹시 3년으로 연장시켜 놓으면요. 3년이 연체되어야지만 소멸 청구할 수 있다고 특약을 했다면 그 또한 이걸 위반했어요. 위반했지만 그 결과가 내용이 지상권자에게 뭐하다? 유리하다. 저건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이건 있어요. 저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저런 거를 편면적 강행규정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소멸. 자, 소멸에서는 소멸 사유들 멸실, 포기, 뭐 쭉쭉 있는데 요 앞에 4개요. 멸실, 포기, 소멸시효, 혼동 이 4가지가 67페이지 물권 총론에서 봤던 물권의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소멸 사유 4가지를 배울 때 이거 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만 한번 다뤄볼게요. 멸실. 저 이 그림도 아시겠지? 갑소유 토지의 을이 지상권을 취득해서 갑이 건물 짓고 뭐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고 있어요. 다 누구 거죠? 일단 이것들은 지금 을소유예요. 을소유. 근데 다 없어져. 태풍에 지상물 멸실. 허리케인이 다 날아갔어요.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지상권은 지상물에 대한 권리가 아니고요.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죠. 그러니까 지상권의 객체 대상은 지상물인가요? 토지인가요? 토지죠. 토지가 멀쩡하게 있으니까 건물이 내려가서 앉았다, 뭐 없어졌다 하더라도 건물 다시 지으면 되지. 아직 토지 사용권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나무 새로 심으면 되고. 근데 그러다가 토지가 포락되어 버렸네? 토지가 포락되면 토지 자체가 없어졌죠? 그럼 사용의 대상이 사라졌으니까 그때는 지상권은 뭐 하는 거다? 소멸. 그러니까 우리가 지상권 소멸 사유로서의 멸실은 무엇의 멸실을 의미한다? 건물의 멸실이에요? 토지의 멸실이에요? 토지 멸실이야. 건물이 멸실되었다고, 수목이 멸실되었다고 지상권 소멸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물권 총론에서 물권의 우선적 효력할 때 다뤘던 건데, 선순위의 저당권이 실행되면 후순위의 지상권 소멸입니다. 자, 이거요. 이 토지의 1번은 저당권이고 2번이 지상권이에요. 이 제한물권들 상호 간의 우열에 대해서 배우셨죠? 순번 빠른 애가 더 세다는 거 배우셨죠? 그러니까 1번 저당권이 웃고 2번 지상권을 울리게 하는 게 순리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토지 빌려서 30년 빌려가지고 한 10년 살았나? 근데 선순위 저당권이 실행된 거야. 땅 주인이 돈 안 갚아서 애가 경매를 붙였어요. 이 토지를. 어떻게 돼? 이 지상권은 나머지 20년을 더 쓸 수 있어요? 쫓겨나요? 쫓겨나죠. 매각에 의해서 뭐 하는 거다? 소멸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배우셨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선순위 지상권 실행이라. 자, 여기까지 해서 그림이법 책 한번 보겠습니다. 82페이지, 83. 자, 지상권이 뭐냐? 의인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이나 공작물, 수목을,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지상권이라고 합니다. 지상권의 객체는 타인의 토지입니다. 타인의 토지 전부를 통째로 빌릴 수도 있고요. 토지 일부만 빌릴 수도 있습니다. 일물 일권주의의 예외가 지상권에서 인정이 된다는 거죠.
지로는 지상권의 필수 요소는 아닙니다. 무상의 지상권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지상권을 취득하고 싶으면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이 있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 양대 축이 있겠죠. 법률행위로 취득한다는 것은 계약을 한다는 건데 계약이 뭐라고요? 지상권 설정 계약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등기를 해야 되죠. 등기를 해야지만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법률 규정에서 지상권 취득할 때 법정지상권요. 법정지상권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배우게 되는데 법정지상권 같은 경우는 등기를 해야 등기하지 않아도 법에 정해진 요건이 구비되면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존속기간은 설정행위로 존속기간을 정할 때는 최장기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지상권 설정하는 거 가능하다는 게 판례이고요. 최단기 제한은 있습니다. 소유할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 30년짜리 도 있고요. 15년짜리도 있고요. 5년짜리도 있어요. 이 최단기간 제한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짧게 정해버리면 이 기간까지 연장시켜버리죠. 강제로. 그 다음에 설정행위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지상물 종류에 따라서 법정 최단기간으로 해버린다. 근데 소유할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조차 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몇 년으로 간다? 15년으로 간다. 갱신, 갱매 스토리, 갱매 이야기, 갱신 청구권. 지상권이 소멸했어요. 지상권이 소멸했는데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어요. 그럼 뭐부터 먼저 해본다? 계약의 갱신을 먼저 청구해봐요. 소유자에게. 근데 소유자가 거절할 수 있어 없어? 거절할 수 있지. 거절하면 2차적으로 건물의 매수를 청구하는데 얘는 이름이 청구권이지만 실상은 청구권이 아니라 뭐다? 형성권이라서 거절이 된다, 거절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다. 여기는 2번 갱신 청구권은 청구권이어서 갑이 갱신합시다 해줄게요 라고 승낙해야지 갱신되는 건데 여기는 4번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당신이 사요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승낙 따위는 필요 없다. 그리고 항상 매매 대금은 매수 청구권 행사 당시에 시가로 결정이 된다. 이것도 강행 규정으로 돼 있어요. 편면적 강행 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갱신 청구권, 매수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특약. 예를 들어서 존속기한이 끝나고 나면 건물을 철거시켜 드릴게. 건물 다 철거시켜가지고 빈 땅으로 돌려드릴게. 이런 약속은 허망한 약속으로 무효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시가대로 팔 수 있는 건데 내가 건물을 철거해서 빈 땅으로 돌려드릴게. 기간 끝나면 이거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포기하는 특약으로서 지상권자에게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하죠. 저런 특약은 전부 다 효력이 없어서 무효입니다. 무효입니다. 철거해주겠다는 약속도 무효 처리됩니다. 저거. 팔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 다음에 토지 사용권이죠. 절대적 권리이기 때문에 나한테 원래 설정해준 그 사람 말고 제3자에게도 토지를 양수한 사람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지상권 행사를 누군가가 방해하면 방해하는 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방해하지 말라고 반환 청구, 제거 청구, 예방 청구 이런 물청을 행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지상권자에게도 상린관계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에 봤던 옆 토지 소유자가 경계로부터 50cm 거리를 두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바짝 붙여서 지으면 가서 구조 변경하세요. 그렇게 짓지 마세요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거를 누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배우고 있는 지상권자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상권의 처분. 처분은 자유입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설정자의 동의 없이도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강행규정,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양도금지, 임대금지, 이 금지하는 특약은 지상권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금지하는 특약 자체가 효력이 없어요. 금지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자, 지로지급. 지로는 지상권의 필수 요소는 아닙니다. 많은 약정이 있었을 때는 등기를 하는 게 좋을 거다. 지로는 2년 이상 지로가 체납되면 연속된 인연 분일 필요 없고요. 2년치를 얘기해요. 동산에서 2년치가 채워지고 나면 설정자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청구권이 아니라 무슨 권이다 생각해보면 형성권이겠지. 소멸시켜버리는 형성권일 테고 소멸 사유에서는 일반적 소멸 사유에서 토지 멸실 토지가 멸실되면 지상권 소멸하는데 건물이 멸실되었다고 해서 지상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지상권을 포기할 수도 있고 소멸 시효에 걸리기도 하죠. 지상권은. 지상권자가 소유자가 되는 순간 혼동해서 소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상권보다 순위가 앞서 있는 저당권이 있었는데 이 부동산이 경매가 들어오네. 그럼 최선순위 지상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어서 후순위의 지상권은 매각으로 뭐 해버린다? 소멸한다. 요 정도까지 틀만 잡아보겠습니다. 뒤에 보시면